안녕하세요. 오늘은 1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력 확인 문제랑 고난이도 문제랑 다 풀어보고 온 거죠. 꼭 풀어보고 풀이를 듣도록 하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인가? 자, 딱 보니까요. A는 식용유, 휘발유, 식초, 우유, 액체 상태들이고요. 자, B는 수소, 산소, 헬륨,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기체네요. C는 설탕, 소금, 암석, 드라이 아이스니까 전부 고체 상태를 나타낸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냐면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을 때 차가운 유리판을 비커 위에 대었더니 유리판이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물이 끓고 있으니까 수증기가 기화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을 거고요. 자, 유리판이 차가우니까 이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변해서, 그러니까 액화가 일어나서 물방울 형태로 변해서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증기가 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상태 변화로는 액화가 되겠습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한 거니까 자, 그림에서 기호로 보시면 D겠네요. 수증기가 물로 변했다. 자, 3번 보시면 자, 같은 부피만큼 주사기에 넣고 압축했을 때 부피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자,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을 우리가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이 가장 잘 되는 물질은 바로 기체예요. 자, 보기 중에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거를 골라보면 되겠는데요.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실내 온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상온이라고 하는 가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2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체 상태인 것은 3번에 나와 있는 산소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이나 4번에 모래는 고체 상태고요. 물이나 우유는 액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번 보시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고체를 고르란 얘기겠고요. 자, 보기 중에서 고체를 골라보게 되면은 물질 그 분자들이 가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 자, 5번 가보시면 자, 이 고체 상태의 나를 처음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열을 가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순서대로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들의 배열이 점점 불규칙해지는 그 순서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다가 조금 더,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마,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다, 라, 가, 마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자, 6번 보시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금속으로 된 기계 부품은요, 보통 일정한 모양의 틀이 있어요. 자, 이런 틀을 우리가 이제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거푸집에다가 액체 상태의 금속을 이렇게 부어요. 액체 상태의 금속을 붓게 되면은 이게 식으면서 고체가 되면서 굳어져 가지고 요 틀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푸집의 크기는 원하는 부품의 크기보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가 일어날 때요,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죠? 물의 경우에만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금속의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부피가 우리가 이렇게 부어주게 되지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요만큼이면은 거푸집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원래 미세하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크게 만들어야 한다가 되겠죠. 자, 크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죠. 응고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커져야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7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비커에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넣고 자, 위에다가 찬물이 들어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로 막은 다음에 가열을 했습니다. 자, 그럼 A, B, C 각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A는 지금 맨 처음의 상태예요. 아이오딘 알갱이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A는 고체 상태겠고요.
자, B는 아이오딘이 승화성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죠. 승화니까. 그래서 B는 기체. 자, C는 이제 찬물을 다시 만난 거예요. 기체가 승화성 물질이니까 다시 찬물을 만났을 때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고체. 자, 그러면 8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 변화를 이루게 되었느냐. 자, A에서 B로 갈 때 고체에서 기체로 간 거니까 승화예요. 그런데 승화는 구분이 안 되니까 상태까지 써주라고 했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를 했고요. 자,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도 역시 승화예요. 여기서는 기체가 고체로 가는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와 같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승화랑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각각 무슨 상태 변화인가 하나하나 볼게요. 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액체가 기체가 된 거니까 기화고요. 자, 2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고체가 액체로 변한 거니까 융해. 자, 3번에서는 날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얼음이 녹는다. 자, 그럼 얼음이 녹았다라고 했으니까 융해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졌다. 이게 바로 승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얼렸더니 물병이 부풀어 올랐다. 자, 물이 얼음으로 응고했기 때문이죠. 자, 답은 승화가 나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자, 질량과 부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질량은 물질이 갖는 고유한 양이다. 자, 질량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1번이죠. 2번,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다. 이것도 부피의 정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자, 이게 바로 기화잖아요. 자, 기화할 때 부피는 크게 증가한다. 맞네요. 수백에서 수천 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자, 질량이 약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3번이에요.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4번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물이 예외이기 때문이고요. 자, 5번 질량의 단위로는 그램, 킬로그램, 부피의 단위로는 밀리리터, 리터. 이것도 다 맞는 설명이죠. 자, 11번 가보시면 자, 시험관에 소량의 에탄올을 넣은 다음에 에탄올이니까 지금 액체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가열을 했더니 고무풍선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기화가 일어나면서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현상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자, 얼음이 응고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 요거는 기화니까 약간 다른 내용이죠. 2번,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위에 띄우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탁구공 안에 있는 그 공기가, 기체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 변화는 아니죠. 원래 기체였었으니까. 3번, 물이 끓을 때 나오는 김은 액체이다. 이건 액화죠. 부피랑은 상관은 없고요. 4번, 비커의 바깥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 자, 이슬은 수증기가 물로 변한 거니까 액화예요. 근데 이것도 부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5번. 자, 물 1세제곱센티미터가 기화하면 1700세제곱센티미터의 수증기가 된다. 기화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요게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자, 12번 보시면 자, 비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요. 에탄올을 부은 다음에 5분 정도 놓아두게 되면은 바깥 표면에, 자, 지금 요렇게 비커 안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에탄올을 부은 건데,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이 비커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차가워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차가운 물질이 이렇게 비커나 컵 안에 들어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그런데 지금 너무 차갑기 때문에 바로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흰색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이겠지만 물이면 흰색 물질이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흰색 물질이란 얘기는 이게 얼음이란 얘기겠고요. 이 얼음은 수증기가
바로 변한 거니까 승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답은 방금 얘기했어요. 자, 위에서 생긴 흰색 물질은 얼음이고요. 자,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승화는 꼭 상태를 써주세요. 기체가 고체로 변한 승화입니다. 자, 그럼 2번. 자,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흰 연기가 발생했대요. 흰 연기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흰 연기를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흰 연기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바로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생긴 기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 연기는 무엇인가? 작은 물방울. 또는 그냥 물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고요.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수증기가 물로 변한 거니까 액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호일로 만든 용기에 양초를 넣고 가열하면서 자, 위쪽에 유리판을 갖다 댔대요. 자, 일단 A 부분에서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연기 상태로 날아가고 있어요. 양초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14번. 유리판을 얹어 놓았더니 흰 물질이 묻었다. 자, 이거는 기체로 날아가던 양초가 유리판에 닿아서 굳어서 생긴 거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나왔었던 거죠. 고체 양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기체가 고체로 변한 거니까 승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은 문제가 약간 지금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다음 그림 가는, 자, 연소 다음에, 하고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소하고 있는 양초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모두라고 했지만.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는 액체의 양초가 올라가서 기체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B에서는 고체 양초가 액체로 녹고 있습니다. 융해고요. 자, C에서는 액체 양초가 흘러내리다가 고체로 굳는 거예요. 응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어날 때 1번.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간 거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간 거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A에서 연소가 되고 있는 것은 심지이다. 심지도 물론 약간 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타는 물질은 기체 양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2번이에요. 지금 2번 틀렸어요. 자, 3번. B는 액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맞죠? 4번. C는 응고가 된 것이다. 맞고요. 5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기화이다. 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 한 가지입니다. 자, 16번 보시면 자,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상태에 비유를 해놨어요. 자, 가는 수업 시간이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체 상태에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물질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 하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 물질의 상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자, 리을의 금, 미음의 구리, 자, 이런 금속 물질들은 대부분 다 고체죠. 자, 그 다음에 비읍의 설탕, 요게 바로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쉬는 시간이고 교실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지는 않죠. 정해진 부피 안에서 모양만 변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액체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걸 골라보게 되면은 니은의 에테르 마취제로 쓰이는 물질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물, 그 다음에 지읒의 에탄올, 이런 것들이 바로 액체 상태의 물질들이네요. 자, 그럼 다는 방과 후에 수업 후 집으로 각자 돌아간대요. 그럼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간다라는 얘기죠. 기체에 해당하는 설명이겠고요. 자, 보기 중에서 기체를 골라보게 되면은 기역의 산소, 시옷의 질소, 이응의 헬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력 확인 문제를 봤고요. 자, 고난이도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는 좀 서술형 문제들이 많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아이오딘 2g을 뚜껑이 있는 병에 넣었더니 124g이었어요. 자, 이 124g이었으면 아이오딘이 2g이고 병은 아마 122g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뜨거운 물에 10분간 담가두었더니 아이오딘의 양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저 기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승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 질량을 다시 측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뚜껑을 꼭 닫은 상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뚜껑을 닫지 않았다면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 버렸겠지만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기체로 변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은 그대로라고 했었습니다. 질량은 그대로 124g입니다. 자, 2번 라면 스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냉동 건조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이 용어 안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야채를 가열해서 말리게 되면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일단 야채를 익힌 다음에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파괴가 되니까 빠르게 얼려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냉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야채에 들어있는 수분을 건조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건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물이었어요. 그런데 얼음으로 냉동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고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건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음을 수증기로 날려버린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승화가 되겠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냉동 건조 또는 뭐 동결 건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요. 라면에 그 가루 스프 말고요. 분말 스프 말고 건더기 스프 있죠. 건더기 스프에 들어있는 이 야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을 끓여서 페트병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제 페트병에다 이렇게 물을 넣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으면은 페트병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유를 써보시오라고 한 건데요. 자, 물을 끓이게 되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원래 수증기가 있었어요. 수증기가 있었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게 되니까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냉각이 되면서 기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수증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수증기들이 물로 변하면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벽을 때리고 있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던 힘이 있어요. 안과 밖에서 누르는 힘이 같을 때 그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수증기들이 없어지면서 벽을 때리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더 상대적으로 화살표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면서 페트병 내부에 압력이 감소된 거죠. 자, 내부의 압력이 감소되면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상대적인 압력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시면 물과 얼음의 분자 배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 수업 시간에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그 3차원적인 어떤 그 수소 결합을 하면서 육각형 모양, 육각형의 배열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배운 내용 그대로죠. 자, 물이 이제 응고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쓰라는 거예요. 물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물 분자들이 3차원적인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도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3차원적인 수소 결합을 하면서 자, 입체적인 육각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입체적인 육각형 구조를 가지면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내부의 빈 공간 때문에 바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용어들 있죠. 내부의 빈 공간, 부피 증가.
육각형 구조 이런 것들 3차원적인 수소결합 형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그 스케이트를 타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거랑 그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스케이트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이트는 신발에 이렇게 칼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발에 칼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좁은 면적에 우리 사람의 체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자, 얼음의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지는 과정이 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에 얼음이 물로 녹게 되면서 우리가 그 스케이트를 탈 때 미끄러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얼음에다가 그냥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손이 우리가 딱 붙어버리죠. 근데 얼음이 약간 녹아야지 미끌미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물로 녹아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이 실험은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자, 얼음에다가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놓고요. 이 실에다가 돌을 매달아 놨어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겠죠. 이쪽에도 매달아 놓고 저쪽에도 매달아 놓고 하면서 이 얼음에 자, 가느다란 실에 돌에 무게가 이제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얼음이 녹게 되는 거예요. 얼음이 압력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실이 이렇게 점점 얼음이 녹으니까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이 얼음을 완전히 통과한 채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얼음이 압력에 의해서 녹았으니까 지금 응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누르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력이 높아서 녹았는데 이제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았으니까 처음에 융해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 융해가 일어나고 나중에 다시 응고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실은 얼음을 관통을 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지만 이 얼음에는 빈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붙어버리기 때문에요. 융해와 응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이 많이 그 실수하기 쉬운 그런 문제예요. 어떤 액체 20ml에 자, 열을 흡수시켜서 기체를 만들었더니 자, 기체의 부피가 160m입니다. 자, 알갱이 사이의 거리가 몇 배가 되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서로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공을 3개를 붙여가지고 자, 밀리리터를 일단 고쳐보고요. 자, 그럼 20에서 16만으로 늘어난 건데 자, 몇 배가 된 것이냐라고 봤더니 이 과정이 부피로 따지게 되면은 8,000배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부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갱이들 사이의 거리가 몇 배가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액체일 때 알갱이들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거리가 다 1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리가 만약에 2배가 늘어난다면 거리가 2배가 늘어난다면 부피가 몇 배가 됐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다 2배예요. 다 2배면은 부피는 모두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부피는 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부피가 8,000배가 늘어나게 됐는데 자, 8,000은 2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8,000배라는 것은 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20배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20배. 자, 거리랑 부피랑 헷갈리지 않고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자, 일반적인 고체는 가와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는 나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유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인은 비결정성 고체입니다. 자, 특징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이랬죠. 인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이 불규칙해서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배열이 불규칙해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비결정성 고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8번으로 가서요. 자, 상평형도라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자, X축이 온도, 자, Y축이 압력이에요. 자, 압력의 단위는 지금 ATM,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여기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곳이에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고체가 됩니다. 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기체 상태고요. 요 사이에 액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한꺼번에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해서 상평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각각의 이 선에서는 이 각각의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그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은 고체랑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 삼중점이 마이너스 58.1도씨에 5.1 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5.1 기압.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대기에서는요, 대기가 25도씨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압력은 1기압이에요. 그럼 5.1기압보다 굉장히 낮은 압력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변하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화성 물질은 이렇게 기체에서 고체로 그래프를 낮췄을 때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높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드는 방법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여기로 옮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온도하고 압력을 둘 다 변화시키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액체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면은 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내용은, 자, 여기 아래에서 낮추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위에서 낮춰야지만 액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1 기압 이상에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냉각을 시킨다. 이 방법이 되겠고요. 자, 압력을 높이는 방법도 여기에서 높이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고체로 가는 거죠. 요 온도 이상에서만 온도를 높이는, 압력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8.1도씨 이상에서, 자, 압력을 높인다, 가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그 선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가를 그래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9번 볼게요. 자, 소금하고 설탕을 가열해 보게 되면은 맛을 보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금하고 설탕을 가열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실험이죠. 일단 설탕은, 자, 가열하면 쉽게 녹습니다. 가열하면. 가열시. 가열하게 되면은 금방 갈색의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설탕은 녹는 점이 185도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85도씨 정도로만 가열을 하게 되면은 금방 녹아서 액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녹는 점이 낮고 해서 융해 후 성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원래 상태 변화할 때 성질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녹은 설탕의 맛을 보더라도 그대로 단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금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소금은 왜 다른 특성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녹는 점이 다릅니다. 소금은 녹는 점이 거의 800도씨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800도까지 우리가 온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열해야지만이 8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일단 잘 녹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이기는 하지만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금은 분자 형태가 아니라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정의 형태로 된 물질이에요. 이온 결정의 형태라서 녹는 점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가열할 때 결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 이 결정이 깨지게 되면서 깨지면서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소금을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가열해가지고 구운 소금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구운 소금의 맛을 보게 되면은 원래 소금보다 훨씬 덜 짜요. 짠맛이 물론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성질이 설탕하고는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가열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탁탁 튀는 현상이 막 나타나게 되죠. 이제 아직 800도씨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 탁탁 튀는 것은 소금을 염전에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이 100%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물이 그 소금 결정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들어있던 물이 가열하면서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수증기로 변할 때 그 기체 부피가 1700배 정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팍팍 터지면서 탁탁 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탁탁 튀는 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이 부피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와 얼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1번. 일정량의 얼음을 0도씨에서 모두 녹였을 때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얼음을 녹일 때 부피가 감소한다. 자, 얼음을 녹인다라는 얘기는 얼음이 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갈 때 육각형 고리 구조가 생기면서 부피가 커졌었잖아요. 그 육각형의 고리 구조가 깨지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얼음의 수소 결합이 깨지면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결합들이 잘 깨집니다. 얼음의 수소 결합이 깨지면서 이 빈 공간을 물 분자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이제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 자,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 물의 밀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자, 밀도는 빽빽할 밀자예요. 빽빽한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우리가 밀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부피로 바꿔가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에서 4도씨로 될 때 부피가 왜 감소를 하게 되느냐. 자, 1번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돼야 하는 개념이, 자, 기본적으로 0도씨에서 4도씨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원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원래 부피가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피 증가의 효과보다 효과도 있고, 또는 0도씨에서 4도씨로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첫 번째 요거죠. 빈 공간을 채우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얘에 의해서는 증가하고 얘에 의해서는 감소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번의 효과보다 2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1번은 그 금속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에 대한 지금 문제인데요. 자, 이게 활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래요.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 뭐 잘 부스러진다, 녹는 점, 합금, 이렇게, 합금, 녹는 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밀도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자, 비스무트의 밀도는 고체일 때에는 9.73이고요. 액체일 때에는 10.05래요. 자,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자,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덜 빽빽해진다라는 얘기죠. 덜 빽빽해진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은 일정하니까 전부 부피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그 금속들은 다 액체가 고체로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만 물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성질 때문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실제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에 비스무트가 이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자, 보통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거푸집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자,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액체 금속을 넣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선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모양이 이렇게 좀 약간 불규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비스무트의 경우에는 고체가 되면서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고체가 되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거푸집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끝부분이 거푸집에 딱 맞게 매끈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쓸 때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 금속이, 액체 금속이 굳으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므로 어떻다? 선명한 모양의 고체 금속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역시 밀도는 그 부피랑 반비례하는 개념이니까요. 부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1번.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물이 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응고시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럼 밀도가 감소해요. 상대적으로 덜 빽빽해지기 때문에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액체들을 얼리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어는데 물을 얼렸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그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부피 변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되고요. 자, 2번. 자, 바닷물의 경우, 자, A, B 구간. 자, A, B 구간은 이제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되겠는데, 자,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건데, 자, 바닷물하고 그냥 물은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아직은 배우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어는 점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됩니다. 어쨌든 틀린 설명이에요. 3번. 얼음은 온도가 낮아져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부피 변하죠. 거기 보면은 미세한 그 작은 기울기가 있어요.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물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자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잖아요. 그러면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빽빽하니까 여기서 가장 밀도가 크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밀도가 가장 4도씨에서 크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가 된다. 자 부피는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A, B 구간의 밀도 변화가 큰 이유는 자 A, B 구간에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게 변하기 때문이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요. 자 관계가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개를 답으로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자, 지금 계속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자, A 또는 B를 이용해서 0도씨의 얼음을 나타내보자. 자, 지금 일단 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0도씨고 여기가 4도씨예요. 자 그러면 0도씨에서 이제 밀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음이고 여기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또는 B를 여기가 B, 여기가 지금 A예요.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0도씨 얼음의 질량과 부피 관계.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시오라고 한 건데요. 자, 지금 얼음을 가지고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얼음의 밀도가 지금 B예요. 자, 얼음의 밀도가 B. 자,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단위를 보시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1세제곱센티미터당 Bg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그래프에 지금 점이 찍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찍으면 됩니다. 자, 부피가 1일 때 질량이 B더라. 요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질량하고 부피가 자, 양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질량이 늘어나면은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B인 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이런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가 보시면 0도씨에 10g의 물이 있었어요. 0도씨의 얼음이 됐대요. 자, 상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역시 질량은 똑같이 10g이겠습니다. 똑같이 10g인데 이제 부피가 달라졌겠죠. 자, 그러면 얼만큼 늘어났는가? 늘어난 부피를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물의 밀도는 A예요. 자, 얼음의 밀도는 B예요. 자, 그러면 물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Ag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Bg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10g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Ag일 때 거꾸로 말하면 Ag일 때 1세제곱센티미터였던 거예요. 그러면 10g일 때는 부피가 얼마일까요? 자, 10g일 때는 A분의 10을 지금 곱하게 된 거죠. 그러면 A분의 1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량은 변하지 않고 똑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g인 경우에는 B분의 1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어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음에서 물을 빼면은 늘어난 부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B분의 10 마이너스 A분의 10 세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우리 1장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